네, 열심히 달려봐야 여전히 제자리죠. 지수는 답보 상태입니다. 하지만 종목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중국인들이 새치기까지 하면서 산다는 이 궁중 비책의 빅히트를 치면서 제로투세부는 이번 주에만 무려 40%나 뜸박질했습니다. 광군제 우승 미샤죠. 에이블 CNC도 무려 35%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자동차주는 또 한 번의 날개 없는 추락으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종목에 매달리는 게 답일지 오늘 독종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종목은 한전 KPS, 롯데케미칼, 그리고 CJ CGV입니다. 한전 KPS,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주죠. 올해 하반기 내내 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당 지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종목 다시 한 번의 매력 발산 가능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3분기 화학 사업은 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적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반등 가능성을 점쳐보겠습니다. CJ CGV, 베트남 상장 철회 이후에 풀이 팍 죽은 상태죠. 여전히 바닥권에서 주가는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매수 가능 여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세 종목으로 오늘도 독한 종목 토론 이어집니다. 불금을 함께할 세 남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독종 시간 되겠습니다. 11월 23일 독종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영하권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좀 쌀쌀하고 추운, 원래 11월이면 추워야 되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가을이 오래 가서 이제야 진짜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기후가 변한 만큼 시장의 성격도 좀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이제 또 독종에서 한번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독종의 터줏대감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잠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다가 오늘 다시 나오셨고요. 오프닝 멘트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 오프닝 멘트 오늘따라 좀 멋있는데. 아, 겨울이 돼서 날이 추우니까. 네. 저기 그리고 백두희 전문가님, 오늘은 더욱더 엉클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방송에 또 등장하셨습니다. 파마를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예술가 느낌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파마예요? 글쎄요, 뭐 이쁜 파마? 네. 헝클어진 게 시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스튜디오가 검해서 머리가 잘 부각이 안 나네요. 네, 다행입니다.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이 옷과 딱 그냥 진짜 잘 어울리는데 예술가 같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바로 할까요, 그냥? 네. 오늘의 이제 독한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백두희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롯데케미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롯데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케미칼 회사죠. 네, LCC라고 해서 나프타를 분해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엄청 잘 가기 시작해서 2018년도 되기 전까지 굉장히 좋았죠. 그러고 나서 2018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좀 많이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꺾이는 이유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롯데케미칼이 이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꺾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예,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약간 뭔가 재밌는 이슈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그 이슈를 가지고 뭔가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한마디가 이제 라인강이 주는 기회예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제 뭐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 아니면 벤츠 이런 거 생각하시고 뭐 이제 뭐 독일의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기계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바스프라고 해서 세계적인 그 화학회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 회사의 진짜 캐파는 엄청납니다. 진짜 뭐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본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 석유 제품의 양도 상당한데 그 생산된 그 석유 제품이 거의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하려 치면은 라인강을 타고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인강이 굉장히 넓고 그 유속이 굉장히 완만하고 그 라인강 주변이 이제 뭐 독일 있고 뭐 프랑스 있고 오스트리아 있고 스위스까지 걸쳐가지고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쫙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강을 통해서 많은 이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석유 화학 제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라인강이 역사적인 지금 수위가 역사적인 저점, 그러니까 완전 수위가 완전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다. 이게 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뉴욕타임즈에 나온 건데 네, 꺾였다라는 거죠. 이제 라인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젊은이뿐만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된 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너무 가뭄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배가 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산업 생산 시설들이 많이 멈췄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바스프.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또 화학 회사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라인강이거든요. 예, 뭐 저기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뭐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거쳐서 가는 겁니다. 저게 그 오른쪽 보면은 저기 이제 공장들이 있는 위치들이 딱 나오는데 다 거의 대부분 이제 화학 회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수위가 너무 낮아져서 이제 배가 못 뜬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화학 제품들이 약간 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좀 우리나라 화학 업체로서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그럼 또 이제부터 비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요. 거기도 겨울엔 비가 적게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위가 낮으면 빨리 얼어요. 얼으면 또 이제 배가 아예 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겨울 동안은 이쪽에 있었던 이쪽 그 라인강 주변에 있는 화학회사들은 가동률이 더 낮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랑 경쟁하는 그런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 좋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학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화학회사들한테는 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차트 하나 또 가져왔는데 최근에 뭐 커머더티 가격 중에서 뭐 압도적인 커머더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다. 예. 76불대를 찍고서 지금 52불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실시간을 보니까 유가가 더 떨어져요. 지금 4%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럼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롯데케미칼이라는 것은 이제 석유에서 정제를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나프타입니다. 그 나프타를 크래킹, 분해를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파는 그런 회사예요. 나프타라는 것은 유가랑 굉장히 잘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저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공장들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원재료를 안 받아. 나프타를 안 받잖아요. 그럼 나프타가 넘쳐납니다. 그럼 나프타 가격은 더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엄청 많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좀 슬로우 다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원재료 가격이 더 많이 폭락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마진이 좀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다음 달까지는 좀 매매가 괜찮지 않을까. 괜찮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화학 모든 업종들이 다 그렇고 그중에서 하나 롯데케미칼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강이 왜 그렇게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가뭄 이유가? 가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이산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강이 우리 독종 방송을 한번 탔었어요. 올해 6월달에. 아 그래요? 저 그때 유럽에서 이거 VOD 찍어왔을 때 그때 스위스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배에서 네네. 네. 저기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다고 라인강 이렇게 내려가는 데서 막 남자 여자들이 막 한 50명씩 그 강 물살을 타는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해갖고 네네. 독종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네. 근데 라인강이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 한강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유럽의 물줄기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작아요. 한강 수준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하류가 있고 상류로 가면서 본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라인강이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제 뭐 지도를 보면 좀 나오긴 하는데 거의 이제 유럽 전역으로 다 이제 하류가 다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은 좁고 본류 쪽으로 하면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넓어도 그게 안양천 수준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큰데 한 금강 정도? 한강이랑은 분명히 좀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6월 달만 해도 약간 좀 물살이 세고 물이 많고 그랬는데 한 4달 사이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비가 안 오죠.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뭐 NCC 얘기를 하면 뭐 미국의 이제 뭐 ECC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의 뭐 CT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겨울이면 언다, 겨울이면 얼면은 가뭄 때문에 이게 출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겨울이면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얼면 이게 그걸로 인해서 뭐 영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화학 업체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좀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적이 있나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거의 수위가 이렇게까지 낮아진 적이 역대급이고 중요한 거는 언다라는 것은 이게 물이 많으면 잘 안 얼어요. 근데 물이 언다며. 그러니까 물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냥 거의 바닥을 드러내니까 어는 거죠. 언다. 그래서 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냇물 저도 뭐 이제 근데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얼진 않을 텐데 수위가 정상이고 그죠? 그렇죠. 폭 자체가 한강의 한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넓은 사진만 봐도 그냥 배 하나 간신히 지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물동량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막혔다. 근데 그러면 농업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 화학 업체들도 바스프나 이런 쪽도 문제겠지만 직격탄은 그쪽에 이제 독일도 굉장히 농업 강국인데 농산물 생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농산품 강국이라보다는 낙농이죠. 그렇죠, 낙농. 위쪽으로 하면 낙농이겠죠. 그러니까 라인강 지대를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갑자기 세계지리가 나왔는데 거기가 굉장히 평평하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강 주변에 이제 옥토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농산물품들이 많이 있긴 하고 여전히 뭐 프랑스 쪽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회사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보통은 액체를 이제 뭐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송은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케미칼 회사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바다 쪽으로 다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뭐 분해를 하든지 뭐 정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수로 쓸 건 쓰고 수출할 건 거기서 바로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라인강을 많이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에서 이제 CTO라는 방식 그 이제 석탄으로 이제 콜 갖고 이제 올레핀 뽑아내는 방식이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서 그 유가가 이제 $70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메리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NCC 쪽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학 제품들은 아무래도 뭐 중간재 아니겠어요? 중간재인데 중간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제 중국 요쪽 경기가 좀 좋아지기 전에는 사실 뭐 화학 쪽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롯데케미칼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장기 투자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한번 1년 정도 묻어두면은 뭐 한 조금 뭐 수익률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종목 뭐 있을까? 뭐 롯데케미칼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뭐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요적인 측면은 뭐 좀 약간 고려 이 롯데케미칼 초이스에서 고려를 좀 약간 배제를 시킨. 수요는 솔직히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뭐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자리다.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다시피 공급단에서 지금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수요단에서 뭐 나오면 대박이겠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CTO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냥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석유를 가져오면은 석유 하면 배럴 한 통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석유에 굉장히 많은 뭐 자갈, 모래, 뭐 황 엄청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 정제를 합니다. 그 정제를 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휘발유, 경유, 뭐 LPG 이런 게 나오고 나프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납사라고 하는데 그걸 베이스로 해서 분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올레핀이라든지 뭐 아로마틱스군 한마디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에틸렌 뭐 그쵸? 네. 플로필렌, 부타디엔 그다음에 좀 무거운 그 뭐랄까 아로마틱스군은 BTX라고 하죠. 예, 이거 아이돌이 아닙니다. 벤젠톨리안 자이렌인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합성 수지라든지 고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들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CTO도 있지만 보통 요즘에는 제일 활발한 게 ECC라고 그쵸, 해서 에탄 크래킹 센터, 에탄 가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나오죠. 그 에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BTX가 안 나옵니다. 벤젠톨리안 자일렌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레포트들이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에 대해서 우려를 쏟는 부분은 ECC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올레핀 계열 쪽이 많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NCC는 증설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BTX 부분은 굉장히 좀 견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옛날에 화학주 설명할 때 유가 관련돼서 사실 리포트 나면 유가도 굉장히 많이 좀 달려갖고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소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장탕 가격이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가랑은 그렇게 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별로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정도 아주 특별하게 타이틀에 뭐 유가가 어떻게 올랐다 떨어졌다라는 게 타이틀에 나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움직이지 소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장탕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화학 제품들의 지금 그 백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급과 수요 요걸로 이제 움직이는데 뭐 저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보다는 역시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뭐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우리가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화학을 1차 방정식이라 생각해요. 유가만 이제 변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요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가라는 부분은 결국 원재료잖아요. 그럼 수요가 짱짱하다라고 하면 제품의 가격이 픽스돼 있거나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스프레드 마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은 투자해야 된다. 근데 오늘 가져온 이유는 굉장히 재밌는 이유예요. 나니까? 네, 뉴스플로우를 이렇게 세계적인 갑자기 비교하면 어떡하지?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 그 재밌는 책이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옛날에 나온 책인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무역의 논리고 무역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고 그게 이제 투자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그 쓴 사람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의 굉장히 강경한 사람, 웅크린 호랑이를 썼던,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뒤에서 열심히 또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바스프 같은 건 본사가 독일이겠지만 네. 이게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돼 있는 기업이라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뭐 우리나라에도 바스프가 있고 전 세계 다 거의 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만큼 그 어떤 공급의 쇼티지를 갖고 올지는 뭐 솔직히 조금 뭐 퀘스천 마크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네. 예, 저는 롯데케미칼 독 한마디로 그 밸류는 낮지만 주가 바닥 여부는 좀 모호한 시점 그렇게 지금 일단 해놨는데요. 밸류는 정말 싸죠. 지금 뭐 퍼 수준만 해도 지금 뭐 한 5배대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뭐 PBR도 한 0.7 내외 이 정도니까 뭐 사실 뭐 밸류로는 이게 뭐 저평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느껴지는 게 월간 차트 좀 중장기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장기 차트 그 롯데케미칼의 한 월간 차트 한 10년치 정도 쭉 한번 지금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첫 번째 고점이 한 2011년일 거고 두 번째 고점이 올해 한 2월 정도 18년 2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흔히 뭐 쌍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거래량 뭐지? 거래량이요? 예. 예.
아, 최근에 거대 거래량? 저게 저런 예. 걸 터진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일간상에서. 예. 저는 근데 이게 조금 섬찟한 느낌이 드는 게 어떻든 지금 2009년, 10년, 11년도 거대 대시세가 한번 났던 거고 그러고 이제 반락이 크게 나타났다가 지금 또 한 15만 원대 미만에서 나름대로 한 3년 동안 꾸역꾸역하고 대시세가 한번 났는데 월간 차트에서 이제 이 거대한 산이 두 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좀 현대중공업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 갖고요. 현대중공업의 한 2005년부터 한 2015년 정도 10년치 차트 한번 월간으로 한번 지금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 조선주 또 그런 쪽들 보면 뭐 2000년대 이제 2007년도가 되겠죠. 2007년과 2011년도에 그 현대중공업의 예, 저 앞쪽 보면 첫 번째 봉우리가 이제 2007년이고 두 번째 봉우리가 2011년인데 거대 시세에 났다가 이제 반락이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꾸역꾸역 정고점으로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이제 뭐 현대중공업 하면 거의 한 8년, 7, 8년 이상 대세 하락 구간 지금 나타나면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이 느낌이 좀 들어갖고 상당히 좀 차트에서는 좀 섬찟하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두 개의 거대한 뭐 좀 마이산 돌탑 비슷한 그 봉우리를 왼쪽에 하나 그리고 4년 후에 또 하나 만들고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세 하락 구간들에 오랫동안 지금 놓이면서 또 당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안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되는데 뭐 차트에 있어서는 그게 좀 섬찟한데 네. 반면에 이제 밸류적 요소로 보면 현대중공업의 당시 40만 원대는 퍼가 진짜로 높았거든요. 퍼가 20배, 30배 이상 굉장히 높고 미래에 대한 또 이제 실적 가치가 과다 계상이 되면서 이제 빠진 거라 사실 대세 하락이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실적은 그렇습니다. 실적은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도 2007년, 11년 보면은 당시에는 실적이 고점에서 잘 나오다가 갑자기 2년, 3년 후에 갖고 한 해에 뭐 적자 3조, 5조 이러 우선 나왔기 때문에 그거야 뭐 롯데케미칼도 그럴 수 있다 쳐도 롯데케미칼의 고점은 또 뭐 퍼도 얼마 높지가 않거든요. 뭐 20배, 30배는커녕 뭐 10배 내외 내지는 그 미만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고점이 만들어졌고 반면에 추후의 양상들을 봐도 당시 뭐 조선이야 당시 이제 찍어낸 배들이 또 이제 당시 이제 수요와 공급상의 부분을 봐도 한 10년 이상의 또 침체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롯데케미칼은 또 업황이 뭐 낮아진다면 공장 좀 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자가 뭐 한 해 또 3조 막 5조 이렇게 날 일도 별로 없고 하는 면들을 보면은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도. 근데 나는 예. 하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예. 하이닉스, 네. 롯데케미칼 이 두 회사의 지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TV에서 광고를 내려오고. 엄청 많이 해. 아. 이 두 회사가 왜 TV에서 광고를 하지? 난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솔직한 말로. 아, 일반인들이 사는 게 아닌데. 예. B2C도 아닌 기업이 왜 롯데케미칼과 하이닉스가 예. TV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 CF를 내보내는지 이게 돈이 남아 돌아가고 배당이나 더 많이 해 그러면 그 돈 갖다가 네, 뭐 처음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금년도 4월, 5월 이럴 때도 롯데케미칼은 퍼가 4였어요. 예. 근데 지금도 4고 5입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싸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종목을 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미래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가지고 이제 주가라는 건 형성이 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고 저는 원래 화학에 대해서 별로 다운사이드로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그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라인 강이 엄청 수위가 낮아졌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었는데 엄청 낮아졌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동량이 줄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유럽의 NCC의 한 3분의 1 정도가 라인강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 세계에서 한 20% 정도가 거기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장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약간의 이제 이런 기후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그 석유화학 업체들 주가랑 가장 비슷하게 연동되는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한 2010년도 초반 정도까지? 같은 섹터 안에서요. 원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플랜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동이 됐었는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바보 된 지 오래됐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 쪽 경기만
사실 지금 굉장히 뭐 어둡잖아요. 아직은 뭐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우리나라 뭐 그 화학 업체들은 뭐 그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경기만 풀린다라고 하면은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리지 않는다면 않는다면은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오르기는 좀 약간 힘들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네. 근데 지금 또 이 사실 공급 초과의 문제, 수급상의 문제를 일으킨 쪽은 뭐 중국도 있지만 아랍, 이런 쪽들이 주로 지금 네, 공급상의 문제, 중동이나 이런 쪽들이 지금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거기서 발휘해버리니까. 산유국들이 이제 뭐 인도, 유럽, 동남아시아 진출하면서 롯데케미칼 호남석유 때 샀던 게 이제 말레이시아 타이탄 케미칼 망하면서 중동 애들 때문에 망하면서 호남석유가 낼름 집어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참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요 중동이랑 가까운 인도랑 유럽 이쪽은 뭐 지금 다른 국가들의 석유화학 제품들이 발을 못 붙이죠. 네. 로컬 업체들도 다 망했는데. 예, 그래도 라인강이 뭔가 기폭제가 될 수는 네, 트리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업사이드로 한 10%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뭐 길게 보진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요역단에서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뭔가 근데 지금 보면은 라인강 플러스 유가 50불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조합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유가가 1년 올린 걸 2달 만에 빼버렸는데 이건 진짜로 어떻게 기름이라는 건 진짜 어느 정도 이제 수요 공급이 일정한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밴드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보다는 유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와 공급 논리로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공급 단에서 엄청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럼 내가 셰일 돌려버릴 거야. 이게 트럼프 말이거든요. 근데 그 셰일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셰일이라는 게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부분인데 기술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돌릴 수 있는 게 미국이 됐고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미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단을 봤을 때는 그것도 원래 호남석유한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제 WTI가 상대적으로 원래는 좀 약간 저평가였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원가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좀 많이 봤는데 수출을 이제 미국이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내수 가격이 미국 내에서 도는 WTI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가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하고 있는 미국 화학 업체들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종목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제가 갖고 온 이제 한전 KPS 되겠습니다. 한전 KPS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 5년도 아니고 최근 3년 동안에 주가가 무려 80% 하락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1억 원 투자하신 분은 지금 2천만 원이 돼 있는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종목이 되겠는데 저는 오늘 요 한전 KPS 있어서도 요 포인트를 아까 롯데케미칼은 라인강이라고 하셨다면 요건 3년간 80% 빠진 부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가 배당률이 높아진 거 지금 4주째 시가 배당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도 사실 굉장한 고퍼주였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주가가 현재보다 지금은 주가가 3만 원대 이하 한 2만 9천 원 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주가가 한 13만 5,5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한 10만 원대 이상 있었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점은 뭐 2015년이나 16년이나 17년이나 18년이나 실적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이 연도 얘기는 자주 하지 말아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듣기 좀 거북해. 아 그러세요? 세월이 가는 게 아니 그 특정 숫자가 있잖아. 우리 주식하다 보면 17년도 다음에 뭐 이런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자꾸 나오네. 그 약간 인터벌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는데.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지금 뭐죠?
예. 예. 그래서 주가는 80%가 빠졌는데 네네. 그 기간 중에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때도 뭐 지금이랑 비슷한 수치. 그럼 빠진 게 지금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온 거지.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영업이익이 한 해 지금 한 1,700억 내외, 순이익이 한 1,400억 내외 그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도 거기서 큰 변동이 없었고 4년 동안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퍼만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죠. 당시 15년도 같으면은 퍼 수준이 거의 한 50배까지 찍었던 한전 KPS인데 예, 퍼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하다가 지금은 9.1배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품이 빠졌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원전 관련해서 해외 또 뭐 수주 이런 걸로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많아서 퍼가 높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요소 뭐 또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갖고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빠졌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건 뭐 이게 지금이 적정 가격이냐 그때가 적정 가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주가가 80% 빠지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당시 같은 지금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당시에는 뭐 한 1% 내외의 시가 배당률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5% 수준. 여기가 작년도 한 1,500원 정도 했고 올해는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배당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29,000원대 주가라면은 시가 배당률이 거의 한 5%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면 뭐 이번 주 들어서도 오늘 아까 저녁인가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이제 G20 정상회의 관련해 가지고 뭐 대통령이 또 가갖고 뭐 체코에 또 원전 세일 계획을 뭐 할 것이다 그런 이제서 얘기들도 있는 걸 보면 어떻든 뭐 이게 뭐 원전주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탈원전에 대한 그 우려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탈원전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재고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은 그것도 좀 우호적인 수급 심리 나타날 수가 있겠다. 거기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어떻든 이것도 배당. 탈원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마저 지어요. 그쵸. 새로는 안 짓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원전 지금 두산 중공업 같은 기업들 진짜 굉장히 좋은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한전이라든가 진짜 굉장히 오래 공들인 거가 다 지금 사실 뭐 이번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망가졌는데 뭐가 돼야지 한전 KPS가 이 3년 떨어진 주가가 지금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가 바뀌어야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확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확 성장하려면요. 일단 성장을 할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일단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유틸 업종이 싼 나라가 사실 없거든요. 예. 기업들은 물론 뭐 거의 공기업 같은 느낌이라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배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산 우가 한 7% 이상 주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근데 우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솔직히 또 방송에 갖고 나오기도 그쵸. 어렵고요. 뭐 하루에 뭐 10주, 20주 막 거래된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면들이 또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일드갭 투자로 완전히 뭐 이미지를 굳히셨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요새요? 네, 일드갭으로 완전히 굳히셨고. 좀 장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세가 완연하게 이제 바닥을 확실히 찍고 이제 경기 민감주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려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를 하겠죠. 수익률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장세에 대한 완전한 바닥이라는 확신 내지는 경기 민감주가 대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갭들이 있다면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연말에 그래도 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이런 또 배당 수급 관련해서도 펀드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호적으로 붙을 수 있는 구간이 어떻든 12월 한 초순, 중순까지는 나타날 수가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지난주가 우리 하이트 진로였잖아요. 그것도 보면 지난주 이후에 이제 이번 주 보면 기관 수급이 원래 없었는데 강하게 붙더라고요. 그런 그 상당히 좀 짧은 관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배당을 받자 그거보다는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배당 수급, 배당 관련 펀드 수급 이런 게 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큰 수익을 뭐 바라는 것보다 3년 전에 한전 KPS를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해서 산 분들도 있을 거야. 3년 섹터 전에. 성격상. 유틸 성격상. 3년 전에 주가 시장 안 좋아도 이건 별로 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거 사실 한전 같은 경우는 20년 전 주가랑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2015년도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그치. 정비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쪽인데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 확 꺾이더라고요. 네. 왜 꺾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서는 또 다시 살아났고 다시 또 2018년도도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왜 이런 부침이 생긴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 당시 이제 또 민간 부분에 당시에는 상당히 네네. 독점적으로 좀 수행하던 그런 부분들을 민간 부분으로 상당히 좀 이양하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 그게 밸류적으로도 좀 마이너스 요인들을 주인 반면에 주가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하는 것들 되겠고요. 근데 약간 매출은 더 늘었어요. 보니까 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단에서는 2016년도에 꺾였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갑자기 왜 궁금하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정비를 해서 이제 돈을 뽑아내는 회사인데 이게 이익이 뭐 한 번에 뭐 한 40%확 꺾였다가 다시 40% 올라갔다가 확 꺾였다 이러면은 좀 이게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요소가 뭐였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작용을 안 하는지 여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쭤봤습니다. 어떻든 네.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고 네네. 요즘도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은 좀 네. 기대감으로 향후에 이제 추세 전환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게 뭐 종합 심사 낙찰 제도가 이제 뭐 전면 도입될 경우에는 한정 KPS가 그래도 인력이나 기술력 이런 쪽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다시 모멘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중장기 추세 전환에 지금 뭐 본격적인 자리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은 별로 없는 시점입니다. 그냥 배당 정도. 예. 네. 배당이 잘 나와도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 배당 메리트는 사실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배당 메리트다라고 하면 뭐 효성 같은 것도 한 8% 되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한 4% 이상 되는 배당 매력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배당 성향도 좀 더 많이 배당해주자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쪽에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자체는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너무 짧게 갔는데. 그러게요. 너무 네, 너무 짧은 것 더 같은데 해야 될 조금 것 더 같은데. 가야죠.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는 아까 뭐 이제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아까 물어보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를 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뭐 발전소가 뭐 6개 있어. 그럼 6개를 정비를 해줘. 그럼 결국에는 이 회사의 모멘텀은 6개가 플러스 6개가 돼서 12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매출 자체는 더블이 된다. 이런 뭔가가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것 같긴 한데 기대할 만한 건 없나요? 아까 그 체코 말고 뭔가 뭐 또 기대할 만한 게 있나 해서. 그거는 뭐 제가 대신 답변한다라고 지금 이제 원전이 아마 5개? 5개 정도 이제 추가로 그 완공이 되면 그거로 인해서 추가 매출은 뭐 그냥 담보가 되는 거죠. 네. 네. 내년도 실적 자체는 조금은 좋아질 건데요. 내년도 이제 뭐 9월 달이랑 11월 달에 신규 원전 1기씩 지금 새로 이제 도입되고 하면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 그렇게는 지금 돼 있는데 어차피 보이는 매출이잖아요. 새로운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정책 효과가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게 1순위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은 뭐 부수적으로 아까 뭐 종합심사 낙찰제도 이런 쪽들 관련해서는 화력 쪽 부분에서 좀 이제 매출 증진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런 지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항들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나가기 시작을 할지는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는 그냥 한 12월 중순 정도 거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보일 걸로 보인다. 그렇게 롯데케미칼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다들 오늘 종목 3개가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해. 그렇죠. 좀 이따 나올 종목 부드럽게 그럼 CCV 3개 다 비슷해.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독종의 지금 우리 새 출연자 분들도 시장에 뭐랄까 바닥과 강한 상승에 대한 확신까지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이게 아니라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 지금 시장에서 정상적인 종목 중에 움직이는 건 제가 봤을 때 한진그룹주들 외에는 거의 움직이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임드들은 다 이상한 뭐 저기 득보들 움직이는 것들 말고
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다라는 종목 중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거의 없거든요, 현재. 예. 그럼 뭐 부드럽게 한번 네. CJ, CGV. CGV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CGV, 사실 이 극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추억의 장소죠. 추억의 장소. 이제 CGV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강남에 멀티플렉스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이제 강남이나 이제 지역별로 저 어렸을 때 한 20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 극장이라는 거 없었거든요. 극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남에. 흉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종로라든가. 저 20살 20대 때는 없었어요. 그때 대한극장. 힐타 호텔이 하나 있어. 그럼 피카디리라든가 단성사 네. 뭐 이런 이제 종로에 이제 추억의 극장.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네. 표를 살려면 한 몇백 미터씩 줄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세월이 좀 많이 좋아졌죠. 응팔이네요, 완전. 네. CGV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그 앞선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 떨어진 기업을 볼 때 그 재물을 볼 때 영업이익은 한 번, 두 번 정도 잘못 나오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매출만 유지가 되면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전 그게 매수 기회라 그게 이제 저평가하고 싼 건데 왜 빠졌는지 생각을 하면 사실 뭐 시기상으로 맞진 않습니다만은 빠지는 거에 추가 하락을 제공한 게 이제 터키였죠. 터키 리라화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터키 리라화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터키 리라화 기준으로 이제 9월 초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반등을 해서 여기서 더 이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CGV 이제 그 재무 보면은 지금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게 터키 리라화 때문에 순손실이 조금 약간 나서 그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일단 국내에는 뭐 한 150개 정도 극장이 있고 글로벌적으로는 한 거의 500개, 480개 넘는 극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베트남,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미운 오리 새끼였었는데 중국도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중국이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4DX 보신 적 있어요? 의자 움직이는 거? 4DX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봤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이게 비싼데 이게 CJ가 제일 처음에 만든 거죠. 혹시 아세요? CJ가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이 4DX 의자 막 움직이고 바람도 불고 뭐 안개도 나오고 X도 처음이잖아요. 예, X도 처음이고 이제 네. 중국에서 이제 완다그룹이랑 네. 4DX 플러스 이제 스크린 X라고 해서 네. 그 3면이 이제 그쵸. 그 영화관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합친 거죠. 그걸 합친 거를 중국 완다그룹과 이제 같이 합작으로 이제 중국에서 4DX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CJ CGV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 대비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글로벌 고객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최단 기간에 이제 1억 명 이제 돌파를 했고 1년도 안 돼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관객 수보다 이제 글로벌이 많아지기로 했고 CJ CGV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낙폭 이유가 리라화인데 이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아직도 리스크긴 한데 터키가 또 그 러시아의 미사일을 또 얼마 전에 또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터키 미국 무역 정제 때문에 이게 떨어진 건데 러시아 미사일을 사버리는 바람에 또 이 트럼프의 또 이 눈밖에 좀 나는 행동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뭐 리라화는 그 안정화가 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다음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CJ CGV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한 50%가 좀 안 됩니다. 50% 안 되고 한 45% 정도 45% 왼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베트남도 사실 그 도시화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몇몇 개 유명한 도시에서 그냥 한 발자국만 나가면 그냥 정글이에요. 근데 뭐 그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국가 중에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뭐 베트남 아니겠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베트남 국민들이 1년에 영화를 0.5편밖에 안 본대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0.5편밖에 안 보는 나라를 진출해서 뭐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정리를 하면 그다음에 극장이라는 것은 일단 관객 수가 많이 드는 영화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말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또 마야광이라고
이게 그 티저만 봐도 난 이거 한 최소 7, 800만 들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지금 이 라인업이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블록버스터 1000만짜리도 한 번 좀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또 국가부도 별로 뭐 제목은 마음에 들진 않는데 국가부도 2개가 이제 연말에 블록버스터가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 부분.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재무제표 보실 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라화 때문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아직은 해결은 안 됐지만 일회성 요인이라고 봤을 때 CJ CGV가 지금 가격권에서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야 이거 사서 뭐 몇 달 묻어주면 좀 확실하게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물론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그런 누군가가 살 때 그 주식이 왜 사는지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떨어졌다보다는 이제 싸졌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CJ CGV 좀 좋은 투자 종목이 될 것이다. 트레이딩을 넘어서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로. 네, 지금은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묻어둘만하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지만. CJ CGV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에서 사놓고 묻어두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딱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놓고 뭐 내년 뭐 할 1분기까지 갖고 가면은 그냥 안전빵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럼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확신을 하시는 편이에요? 시장이 떨어져도 CJ CGV가 무슨 뭐 특별하게 여기서는 더 빠지기 어렵다. 예. 그러면 저는 뭐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제 터키가 정말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무래도 영업이익단에서 터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급 쪽에서도 거의 터키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 독한 마디는 중국 터키 안녕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터키가 물론 지금은 중간에서 아주 줄을 잘 타고 있죠. 사우디 사건과 러시아와 또 미국까지 얽혀가지고 중간에서 줄을 잘 타고 있는데 터키 그 나라의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외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외채가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였기 때문에 IMF를 원래는 이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해서 줄타기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국가적인 그런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져도 무난하다. 저는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터키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또 두 번째는 중국이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현재는 미국이 때리는 관세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현실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물론 저는 G2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적인 그런 제스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그래도 포옹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반등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이 때릴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분명히 소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나라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은 CJ CGV를 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희망적인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G20 그 강요들 이제 같이 가는 회담할 강요들 선발할 때 미국에서 잠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냥 제외됐죠. 아까 얘기했던 피터 나바로 제외됐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그렇죠. 중국은 또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을 홍콩에 들어가게 했고 그 부분 두 개가 이제 가장 오늘 아침에 나온 좀 긍정적인 뉴스인데 극장이잖아요. 극장이면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뭐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 여가 생활을 즐길 때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사실 극장이에요. 근데 요즘 경기 침체인데 왜 매출이 안 늘죠? 매출은 올해 작년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흔들릴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 하나는 터키는 제가 아까 단서를 달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여기서 사실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터키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터키 부분만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CJ, CGV가 가장 탄력적인 흐름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미국을 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은 여기를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CJ, CGV 독 한마디로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 2019년은 그렇게 좀 정해봤는데 이게 시가총액 1조 원이 채 안 되는 그렇게 크진 않은 종목이지만 글로벌 경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 쪽도 그렇고 뭐 중국이든 터키든 또 베트남 등등 보면은 이게 좀 지금 어떻든 작년이나 올해 뭐 재작년까지도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경기 위축 그 부분 때문에 소비가 좀 부진한 게 가장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잠깐 우리 딱 이 얘기만 해보자. 주식시장 우리가 주식 안 하는 사람이야. 주식에 아예 관심이 없어. 지금 경기가 나쁜 걸 몸으로 느끼세요? 네. 뭐 어떤 점에서? 뭐 가게, 그러니까 뭐 자주 가던 가게가 뭐 문을 닫는다든지. 그거는 우리나라 구조상 계속 바뀌는 거고.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고속도로가 막혀.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난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그리고 제가 주식을 안 하고 주식장 안 본다라고 했을 때 나는 경기가 어디서 뭐가 나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있으신 분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없고 주택 가격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도대체 어디서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를 몸으로 느끼. 네.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몸으로 느낄 때 어디서 느끼냐고. 네. 실생활에서 이거 경기가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차가 좀 한 5년 전, 7년 전보다는 강변북로가 됐든 들었어? 어떻게 됐든 좀 수월수월하게 잘 뚫린 것 같긴 해요. 전혀 못 느끼겠는데. 못 느끼세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근데 저는 다 개인적인 건가? 네, 저도 뭐 약간 경기는 T맵을 써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되게 현명한 스마트 맵으로.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경기가 있고 향후에 체감하게 될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 찍고 1980 갔다가 지금 2100에서 다시 꼬꾸라져서 2050을 가고 있어요. 하나의 자산의 가치가 엄청 많이 떨어졌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며칠째 거의 뭐 2주째인가요?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만약에 부동산이 꺾인다면. 세 번째, 채권의 가격도 꺾인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우리가 체감하게 될 경기는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진짜 딱 잘라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극장을 갈 때 IMF 때 우리가 영화 안 봤어요? 보고 싶은 영화가 나오면은 1년에 사실 몇 편이나 보겠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때문에 극장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넷플릭스 우리 매니아 계시죠? 넷플릭스 영화 없죠? 넷플릭스는 거의 드라마란 말이야. 네. 영화가 거의 없어. 별로 없죠. 영화는 거의 볼 게 없어요. 다 드라마야, 걔네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가 극장의 어떤 그 수요를 잠식을 할 것이다라는 건 그리고 자체가 틀리죠, 사실. 우리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건 집에서 이제 시간 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보는 거고 극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부모님 모시고 극장 한 번도 안 가본 게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좀 가봐야겠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네. 저는 요 CJ, CGV 보면서 그래도 한 3, 4년 전까지는 1년에 그래도 한 서너 번이라도 극장을 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작년 올해는 극장을 간 기억이 전혀 없어서 이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이게 또 개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녀가 그쵸? 있죠. 이게 참 답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밀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또 사람마다 이제 또 애기들이 좀 더 크면 애기들이 좀 더 크면은 이제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로봇 나오는 트랜스포머 이런 만화를 꼭 보러 가게 됩니다. 예. 네, 우리 옛날에 우레메 봤듯이. 네. 예. 시간이 없는데. 네, 잠깐 정리하면 예. 일단 아까 이제 백 전문가님이 딱 진짜 찍어줄 걸 말씀해 주셨는데 터키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그걸 여기서 좀 해결되니 안 되니 얘기할 게진 아니니까 그 해결되면 CJ 시점이 지금 자리 정말 좋은 자리인데. 네. 네. 가정이 하나가 있긴 있군요. 네. 터키가 네. 해결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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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백두희 전문가님 네.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네. 그 독점 끝나고 10시 10분부터 제가 이제 항상 제목은 같죠. 차이를 만드는 투자의 종목 진단입니다. 요즘 계속 종목을 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꼭 봐야 될 점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독종 이제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다 마무리를 또 짓고요. 다음 주는 아직은 11월이군요. 11월 30일. 예. 참 1년이 너무 빨리 가 있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연말 장세에 있어서 좋은 대응을 통해서 좋은 또 투자 수익들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